오늘 우리가 아주 긴 호흡으로 파헤쳐볼 주제는 단순한 연예계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예능계를 주름잡았던 박나래 씨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일일 일박나래 논란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잡음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쏟아내는 수많은 기사 속에서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핵심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사생활이나 자극적인 에피소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 자금 흐름입니다. 왜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스타가 탈세 의혹이라는 딥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곁에는 왜 항상 전 남자친구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언론이 차마 다루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하나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박나래 씨의 수익 구조부터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지난 수년간 방송 활동을 통해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소득세 절감을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박나래 씨 역시 엠파크라는 기획사를 설립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세의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2국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개인 통장이 아닌 법인 통장에 유보금 형태로 쌓아두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법인의 돈은 아무리 대표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단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박나래 씨는 자신에게 책정된 월급은 극도로 낮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화려한 생활, 명품 구매, 그리고 각종 지출에 사용된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신의 법인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횡령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베일에 쌓인 전 남자친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와 관련된 온갖 자극적인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라든지 매니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사적인 연애사가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전 남자친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탈세의 핵심 고리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세청 조사 내용에 따르면 엠파크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 연간 수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개인적으로 줘야 할 용돈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서 월급 형태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법상 가공경비계상이라고 부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사의 비용을 거짓으로 늘려서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개인적인 지출까지 회사 돈으로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꼼수인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모친에게 연간 8천만 원을 지급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활동 없이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아갔다면 이 또한 법인 자금 유출에 해당합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는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세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아무 이유 없이 기업을 털지 않습니다.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거나 전산 시스템상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예고 없이 착수하는 강도 높은 조사입니다. 당시 국세청이 분석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3년 동안 100억 원을 벌어들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 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어땠습니까? 추징금은 고작이 3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최근 한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여느 연예인들과 달리 추징금이 적게 나온 것은 조사팀의 소명을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보면 의문이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상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털지 않았다. 혹은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막대한 재력을 가진 연예인과 대형 로펌, 그리고 과세 당국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 대중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불공정함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보여주는 대응 방식은 실망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더 이상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단절해버렸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해명해야 할 수많은 의혹들을 뒤로 한 채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세상에서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김숙 씨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황급히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는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과 여전히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나르시시즘이 충돌한 결과로 보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대중들에 대한 원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듯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과거 와인잔 투척 사건으로 인한 특수상해 혐의까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런 가벼운 처신은 그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혐의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 거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연예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와 법적 형평성을 묻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세법 해석의 차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지만 드러난 정황들은 그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 남자친구 역시 떳떳하다면 대중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알만한 또 다른 유명인이라서 숨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과거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씨 등 톱스타들이 세무조사로 곤욕을 치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들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법인 자금 횡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어설픈 침묵과 회피는 결국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라는 사실을 박나래 씨와 소속사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흐지부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